확실히 다주택 투자 전략에 대한 영상을 남기니 문의도 많고요. 뭔가 회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얼굴을 보면서 좀 영상을 올려달라,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얼굴 노출을 못합니다. 얼굴은 뭐 박찬호, 야구선수 박찬호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 제 경험이에요. 다른 유튜버들은 뭐 자기 투자 내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 투자 내역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저는 제 투자 내역, 실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죠, 항상. 저는 작년 말에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하나를 비과세로 매도를 했어요.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작년 말에 종료했지만 잔금은 최근에서야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인사를 잘 하고 이제 헤어졌고요. 그 사이 제가 그 집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살았어요. 요게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주택에다가 구분상가 하나를 저는 가지고 있죠. 4주택 중에 A주택, 정말 팔기 힘들었습니다. 한 채 매도가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이제 3주택하고 구분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A 하나를 매도하면서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나름 부동산 세법을 많이 공부해서 뭐 쉽게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겠지 생각했던 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고요. 현 정부로 집을 매수할 때 15개 이상 서류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매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제 컷쇼가 4주택인데 어떻게 비과세로 이런 매도를 했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요건 2년이 필수죠. 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B하고 D를 일단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물론 임대기실 기준시가지 6억 이하 상태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는 거주주택이 이제 A하고 C 두 개가 남았는데 A하고 C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해당이 되고 A에 이제 2년 거주를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도 동시에 적용이 돼서 A를 이제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었다.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제가 A에 2년 거주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B, C, D 장기주택 임대에 등록한 B하고 D까지 총 4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가 몇 프로 늘어나죠? 총 플러스 20%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조금 고생했던 게 A의 거주 기간이 약 한 달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온 가족이 A로 이동을 해서 전입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한 달을 살고 왔어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를 했으니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매도하고 약 2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네요. 당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비과세로 매도를 했는데 왜 내가 양도세야? 놀란 마음에 이제 국세청 콜센터에 급하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을 매도하면 2개월 후에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된다. 근데 컴퓨터가 과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비과세나 일반 과세나 중과세 구분 없이 동일한 문자로 매도하신 분들 모두에게 발송이 된대요. 정말 제가 이때 막 욕을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보낼 여력이 없으면 보낼 때 일괄적으로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가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멘트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 매도 후에 2개월 있다가 이 문자를 받는 분들은 절대 놀라지 마세요. 비과세이신 분들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1주택 비과세는 굳이 양도세 예정신고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나중에 또 잔소리를 할까봐 홈택스로 미리 양도세 예정신고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개월이 지났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연락이 왔어요. 커쇼 너는 4주택자 같은데 어떻게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했냐? 저는 두 채는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거주주택 두 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성립한다. 그래서 비과세로 매도를 했다.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지자체 임대 등록증하고 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제 정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사본을 또 다 내라고 하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했죠. 세무서에서는 장기 임대 등록 여부나 임대사업자 이행 의무, 예를 들어서 연 5% 월세 증감 있죠. 증액 이런 거는 이제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그런 거 있죠. 이제 범죄자들이라고 좀 그렇지만 앉혀놓고 이제 다 알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타이핑 치면서 약간 취조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서류 제출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후는 또 약 2주 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딨죠? A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워서 약 한 달이 부족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든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살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실제 전입을 했는지 전입신고만 했는지 의심을 해서 저한테 이제 2차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확인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용카드 쓴 거나 이런 것들을 혹시 몰라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실거주 증빙은 정말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롭고 복잡했어요. 위장전입 며칠, 일주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료 요구한 게 이제 관리비하고 관리비 내역하고 이제 신용카드 내역을 요구를 했어요. 관리비는 기존 거주지의 월별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7월달에 한 달을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을 했으니까 7월달 관리비가 8월에 나오죠. 8월 관리비가 얼마나 차감이 됐는지를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한 달 아파트를 안 살았으니까 난방비나 전기료가 얼마나 빠졌는지 보겠다, 실제 빠졌는지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실제 제가 전입 전출을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긁었는지 보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전표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 내역, 일자도 나와야 되고 사용 카드를 긁은 가맹점 이름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이제 꼼꼼하게 보시더니 3건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전출을 했는데 왜 기존에 살던 곳에 학원 3군데에서 긁힌 게 있냐? 실질적으로 너 전출 안 한 거 아니냐? 다른 데로 전입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건 두 개는 이제 학습지고 이거는 이제 미술학원인데 다 자동 결제, 이제 요즘은 이제 카드도 자동 결제가 되죠. 자동 결제하는 겁니다. 라고 잘 해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명이 됐으니까 다 됐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니까 관리비 자료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컬쇼 너한테 우리가 비과세 판정을 내리기에 자료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발신지역 기지국이 표기된 최근 7개월치 휴대폰 통신기록 자료를 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신기록 자료라뇨. 뉴스에서만 보던 통신기록 자료를 달라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통신사에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지국이 표시되는 통신기록 자료는 이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위주로 나가는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대리점이 아닌 지점에서만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다소 저는 멀리 있는 KT 대리점까지, 지점까지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7개월치, 최대 7개월치밖에 못 빼요, 법적으로. 그 이상은 이제 파기가 됩니다. 최대 7개월치 자료를 출력하니 이렇게 책처럼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들여다보니 뭐 제가 문제될 건 없었어요. 이제 A 지역에 전입을 하고 실제 통화 기록이 다 이제 그 A 지역에서 발신 지역 기지국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우측 끝에 통화 이제 발신 지역에 무슨 구, 무슨 동까지 발신할 때마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실제 한 달간 거주를 한 걸로 이제 판명이 났고, 이제 기지국 자료까지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세무사 직원하고도 이제 마지막 통화하면서 세무사 직원도 이제 기지국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컷쇼가 가족들하고 그 지역에서 한 달간 실거주한 게 맞아 보인다. 라고 비로소 컷쇼 너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윗선에 보고를 올리겠다. 정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비로소 제가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3주 동안 조사받았던 그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스펙타클한 3개월간의 3주 동안의 세무서 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 정말 세무직원들 꼼꼼하고 노고가 많으세요. 모든 과세 사례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투명한 세금 징수 문화를 확립해야겠죠. 특히 전입 문제는 전입 신고 후에 저는 뭐 대충 이렇게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통장만 와서 이제 확인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따질 때는 이렇게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줄 몰랐습니다. 회원님들도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전입 문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